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개의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장 쪼개기의 마지막 단계인 4개의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통장으로 돈 관리하는 시스템만 익히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돈 관리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3개의 통장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4개의 통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통장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통장이란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말합니다.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첫 번째 통장인 월급 통장으로 월급 등의 모든 수입이 모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최소한 달비를 정해서 한 달 생활비를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비나 교통비, 월세 등의 고정지출은 월급 통장에서 나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통장에 남은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것이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개의 통장 활용 방법입니다. 네 개의 통장이란 3개의 통장인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에 더해 저축 통장까지 총 4개의 통장을 말합니다. 월급 등의 수입 관리는 월급 통장으로 하고 생활비 관리는 생활비 통장, 비상금 관리는 비상금 통장으로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상금 통장에 비상금이 가득 찼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비상금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비상금 통장에서 비상금을 사용한다면 다시 정해둔 기준까지 비상금을 채워두면 됩니다. 이렇게 비상금을 다 채웠다면 다시 월급 통장에 남는 돈이 생길 텐데요. 이제는 이 돈을 저축 통장으로 옮겨 저축을 할 차례입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낮아 저축을 하나마나인 것 같지만 저축을 통해 돈을 불린다는 생각보다는 적금을 통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나가고 예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으며 돈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목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적금과 예금이 어떤 상품인지와 이자가 어떤 방식으로 붙는지에 대한 설명은 영상에 첨부된 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4개의 통장을 소개하며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비상금 통장에 비상금이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저축 통장을 추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축 통장 역시 어떤 통장을 만들지는 본인의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3개의 통장까지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월급 통장에 남는 돈을 저축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축 통장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할 때는 큰 돈이 아닐 텐데요. 이때는 은행을 찾아가 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저축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보고 그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적금 상품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적금이 아니라 펀드나 주식 같은 다른 상품에 눈을 돌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재테크 초기에는 이런 상품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적금이나 예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적금을 들면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적금의 만기가 찾아올 텐데요. 그때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약간의 이자와 함께 목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럼 이 목돈을 예금 상품에 넣어두고 다시 전처럼 적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축 통장 활용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4개의 통장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돈 관리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 관리 시스템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나 상품에 대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은 되도록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마다 재테크의 지향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재테크에 올인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어떻게 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필사적으로 아끼는 방법만 생각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소비와 배움에는 돈을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 텐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